최근 움직이는 장의 흐름을 좀 분석하고 오늘의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이죠. 우리 투자증권 강남대로의 길게선 부장과 함께 파워블 로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부터 먼저 한번 제시해 주시죠. 네, 금일 주제는 시장 변수 찾기로 정해봤는데요. 네. 8월 증시가 폭발적인 외국인 순매수로 인해서 2, 4분기 이래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시장의 방향성은 어떤 궤적을 그려갈지 한번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면서 시장이 강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점에 좀 포인트를 맞추고 상승장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까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장 자체가 넓은 박스권 궤적을 그릴 것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좀 논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네. 단계이긴 하고요. 지금 시장의 상승은 단순하게 외국인의 수급 말고는 존재하는 것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그러한 것들은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 대해서 배팅을 하고 있다는 판단인데요. 지금은 그 양적 완화를 위한 조건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자산 시장이 급락을 해 있거나 또는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양적 완화의 필요 조건이 된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판단해 보면 지금의 자산 시장은 빠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 조금은 올라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가는 93불대 정도로 유지되고 있고 최근에 곡물 가격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 2달 정도의 인플레이션 완화가 지금 방향성은 만들어지고 있지만 다시금 물가의 폭등 조건이 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양적 완화의 필요 충분 조건이 완벽하게 성립되어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외국인들이 양적 완화를 기대하고 강력하게 배팅을 했다 그러면 지금 실제적으로 양적 완화의 조건은 좀 부적합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양적 완화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견해가 좀 필요한 단계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시 이러한 기대감만으로 오르고 있는 배팅해 놓은 증시 자체를 바라보기에 조금 부담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12일 거래가 동안요, 외국인의 매수가 한 5조 원 넘게 들어왔는데 한 번이가 아니냐라는 의심도 제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기대감으로 이어진 유동성 랠리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도 제한이 있을 것이다라고 부정적으로 혹은 보수적으로 좀 보시는 거세요? 네, 시장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동안에도 제가 꾸준히 누적적으로 얘기 드렸던 내용들이 네. 넓은 박스권 채널을 그리면서 박스권에 대한 채널 궤적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폭락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대세 상승으로 가지 않는 그러한 제한적인 시장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증시 상승이 우상향으로 대세 상승으로 가기는 좀 부담스럽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까지 지수가 상승해 있는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배팅하기는 좀 부담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준비한 차트가 있는데요. 빅스 지표와 함께 S&P 500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어떠한 상황이든지 너무 한쪽으로 치켜 있는 상황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보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10년 5월 달과 2011년 8월 그리고 2012년 5월 달에도 직전에 공교롭게도 S&P 500 지수는 고점을 형성하고 있었고요. 네. 빅스 지표는 최저점을 그리면서 가장 안전하고 또는 안정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때 당시에 폭풍 전야의 고요한 밤이었다고 지금 판단해 볼 수 있겠는데 현재 빅스 지표가 14.51로 최근 5년 내에 가장 최저점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지금 S&P 500 지수나 종합주가 지수 자체도 최근에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최근 한 2, 3년 동안에 S&P 500이나 종합주가 지수가 고점 라인에서 빅스 지표가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 이후에 급락 상황이 연출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좀 경계감을 가지면서 공격적인 배팅보다는 홀딩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한번 차익 실현 기회를 노릴까 이러한 상황을 판단해 보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S&P 500 지수랑 빅스 지수가 반대로 가는 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지나치게 고점과 저점이 크게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한번 좀 변화가 꺾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요, 외국인의 매수가 강도는 둔화됐지만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면 아직은 기대볼 만한 구석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식으로 그럼 투자하면 좋을까요? 지금 외국의 순매수가 많이 매수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바로 매도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상반기에도 한 7, 8월 달까지는 그냥 완만한 박스권 또는 그냥 유연한 박스권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는 있었는데 최근 상황 자체가 아무 이유 없이 기대감만으로 배팅해놓은 장세이기 때문에요. 지금 그 최고 저점 대비해서 고점 대비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대형 시가총액 우량주를 비교해보면 삼성전자가 한 23.5%가 올랐고요.
의외로 SK텔레콤이 한 24.1%가 오르면서 삼성전자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즉 방어주가 오히려 IT나 선도주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인데요.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들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보고 네. 있고요. 오히려 비중을 많이 줄였을 것입니다. 오히려 시장이 시가총액 우량의 어떤 대형 IT나 어떤 시세를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테마주 중심으로 흘렀다기보다는 오히려 방어주에 선전했던 그런 장세였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수는 많이 올랐지만 개인들의 투자 수익률 자체가 뭐 급등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제가 누누이 얘기 드렸던 종목 중에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주가가 빠질 때마다 저점 분할해서 계속 매수한 다음에 시장 수익률을 아웃퍼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강조 들어왔었는데 실제적으로 삼성전자나 SK텔레콤보다도 더 많이 올랐던 비율이 바로 코덱스 레버리지가 25.4%나 네. 올랐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은 지수 관련주에 대한 비중보다는 오히려 주변주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거나 오히려 낙폭 과대주가 발생할 시점까지 좀 기다려보면서 그때 당시에 코덱스 레버리지를 또 다시 타본다든지 또는 낙폭 과대주들에 대한 저점 순매수를 좀 해보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렇게 보면 지금은 아직까지도 뭐 펀드를 환매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면 펀드로 환매해보는 그런 전략 그리고 다시 한번 코덱스 레버리지를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시장 대응해보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면 비중을 조금 축소할 시기다라고도 보시는 거네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과열된 분위기에 대해서 적신호를 켜주고 계십니다. 김계선 부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지금은 비중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낙폭이 컸던 종목, 코덱스 레버리지 종목들에 관심 가져보자 이야기하셨습니다. 김계선 부장과 함께 파워블로그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